오늘은요, 정말 흥미로운 두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두 프로젝트인데요.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와는 180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건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몇 년간 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정말 끊임없이 나왔던 질문이죠. 이거 진짜야, 가짜야 하는. 자,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6천만. 네, 무려 6천만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파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예요. 이건 단순히 사용자가 많다는 걸 넘어서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의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류 암호화폐 시장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돌고 있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고립되어 있는 그들만의 우주 말이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주류 암호화폐들은요, 뭐 디파이다, 밈코인이다 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신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파이는 마치 외부 세상과는 단절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처럼 이 6천만이라는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혼자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비판도 정말 많습니다. 핵심 기술이 도대체 뭐냐? 신원인증, 그 KYC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이거 그냥 매일 버튼이나 누르는 출첵앱 아니야? 하는 그런 지적들이요. 실제로 아직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아서 현금화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말이죠, 이런 비판들 속에서 어쩌면 파이는 자신들만의 아주 거대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업데이트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파이의 전략을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해 주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멋진 경기장을 다 지어놓고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파이는 정반대입니다. 텅 빈 들판에 6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먼저 쫙 모아놓고 이제 와서 자, 여러분을 위한 경기장을 지금부터 짓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파이의 핵심 전략, 역방향 모델입니다.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는 완전히 거꾸로죠. 1단계, 일단 사람부터 모은다. 2단계, 그들이 진짜 사람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야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 즉 경기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담하고 파격적인 순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공개된 파이 스튜디오가 바로 그 경기장 짓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플랫폼의 앱이 먼저냐, 사용자가 먼저냐 하는 그 유명한 닭과 달걀 문제 있잖아요. 이걸 아주 영리하게 풀려는 시도예요. 6천만 사용자들이 이런 앱 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간단한 설계도까지 만들면 전문 개발자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멋지게 완성시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원대한 계획이 성공하려면요, 결국엔 실력 있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데려와야만 해요. 근데 이들은 이미 돈이 활발하게 돌고 있는 기존 생태계에서 아주 귀한 몸이거든요. 과연 그들을 이 새로운 경기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이제 무대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이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선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아주 교과서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경기장부터 탄탄하게 짓고 있는 프로젝트,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전략은 정방향 모델이라고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비유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먼저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최첨단 경기장을 싹 다 지어놓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자, 이제 문을 엽니다. 티켓을 사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 전략의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인터링크가 밟고 있는 이 단계를 좀 보세요. 신원 확인 시스템, 결제 시스템, 심지어 법률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아주 탄탄한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모으는 아주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파이와는 그 순서가 명확하게 대조되죠. 그럼 인터링크가 짓고 있는 이 경기장의 핵심 기능들은 뭘까요? 일단 AI 기반 신원 확인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 인간들만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하고요. 영지식 증명 같은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처음부터 안정성과 실용성에 굉장히 큰 중점으로 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서 경기장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구글 그리고 A16G나 판테라 같은 이 업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처음부터 제도권의 신뢰를 얻고 규제를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길을 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프로젝트를 나란히 놓고 그 차이점을 한눈에 명확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파이는 6천만 명이라는 막강한 사람을 자산으로 가졌지만 그들을 위한 기술, 즉 전문 개발자를 유치해야 하는 과제가 있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최고의 기술과 빵빵한 지원을 자산으로 가졌지만 이제부터 사람, 즉 사용자를 모아야 하는 정반대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반된 두 전략을 지켜보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 분석을 여러분 각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이 바로 이걸 겁니다. 사람을 먼저 모은 파이가 이길까요? 아니면 기술을 먼저 닦은 인터링크가 이길까요?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놀랍게도 가장 현명한 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 두 개의 가능성에 모두 참여하면서 두 길을 함께 걷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플레이입니다. 구체적인 투트랙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이미 거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파이에서는요. 하던 대로 매일 채굴을 계속하면서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막 출발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신원 인증을 통해 초기 네트워크에 합류해서 자리를 선점하는 거죠. 결국 미래는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 준비하는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개의 다른 길이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준비한 사람에게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